집주인 100기 4천만원 낮춘다더라. 네. 서울 아파트가 29주 만에 하락, 매물 8만건 쌓여 금매도 안 나가. 아파트 매매 시장 꽁꽁. 서울 25개구 중 14개구, 14개구가 내려. 경기도도 26주 만에 하락 반전. 신당 남산타운 신고가 대비 4억 또. 네, 내년 공급주로 시장 반등할 것.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얼마 전까지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던 집주인이 최근 호가를 4천만원 낮추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매수 문의는 한 건도 없어요. 고금리 장기화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연말 아파트 매매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값은 29주 만에 하락했고 매물은 8만 건 가까이 쌓였다 라고 합니다. 네. 자,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주 전보다 0.02% 내렸다. 지난 5월 셋째 주 29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14개구가 내림세를 나타났다. 네, 금천구 시흥도 남서울 힐스테이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달 하순 8억 9,008억에서 9억 2,800만원에 손바뀜했다. 2021년 11월 신고가 11억 3천만원보다 최대 3억 3천만원 내린 가격이다. 중구 신당도 남산타운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11억 9,5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라고 합니다. 자, 주간 변동률 보세요. 자, 전국이 비슷해요. 5월달에 전국, 서울 비슷하죠. 갔다가 어떻게 돼요? 뭐가 먼저 떨어집니까? 서울이 먼저 박살나네요. 자, 매물은 가을수록 쌓이고 있고요. 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8,014건으로 연초 대비 1.5배로 늘어났다. 자, 한 부동산원 관계자가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매수자가 관망사 돌아서고 있다며 당분간 거래 위축 속에 가격이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진작에 애견된 수순이에요. 집값은 싸면 오르고요, 비싸면 떨어집니다. 단순한 원리를 그 누구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죠. 왜? 너무 쉬운 얘기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믿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 이 주선생은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쉬운 이야기를 아주 당연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은 쉬워요. 싸면 오르고요, 비싸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싸다고 생각하면요, 남들도 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남들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심리만 읽을 수 있다면은 정말 부동산 투자는 정말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조금이라도 매수, 매도 하신 분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싸면 사고 비싸면 팔자. 얼마나 간단한 이치입니까? 간단한 이치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소리 한다. 부동산은 당연한 겁니다. 싸면 오르고 비싸면 떨어지고, 싸면 사고 비싸면 팔면 되는 겁니다. 노노님 반갑습니다. 레옹님 반갑습니다. 미즈로님, 선타님, 다시봄님 반갑습니다. 자, 거래 가뭄 재현되나 금리가 관건, 매수 심리가 크게 냉각되면서 아파트 거래량도 급격히 줄고 있다. 10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5,454건으로 8월 39,277건 후 2달 연속 줄었다라고 합니다. 즉, 거래가 왜 감소해요, 여러분? 거래가 왜 감소합니까? 타도님, 김현성님, 거래가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거래가 감소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죠. 가격대가 비싸면 당연히 거래가 감소합니다. 자, 특례 중단 또 그 이유 중 하나죠. 근데 본질적인 이유는 가격이 싸면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비싸면 거래가 감소하다. 당연한 이유입니다. 자, 고금리와 경기 불안 등에 따라 당분간 매수세 위축이 불가피할 것의 전망이 나온다. 대출 규제와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 중단, 고금리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돼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기를 거칠 것.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취득세 중과 완화 등 규제 완화 카드가 남아있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 것. 자, 그런데 신생아 특례 대출은요, 애를 낳지도 않는데 출생아 수가 0.7명인가요? 애를 낳지도 않아요. 애 낳지도 않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 해봤자 집값 반전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요? 지금 야당에서 잡고 있죠? 내년도 총선 이겨야 돼요. 여당이 내년도 총선 이겨야지만
취득세 중과 완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긴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네, 자꾸 저를 극우 세력으로 네, 몰아가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이긴다는 게 아니라 현재 여당이 이긴다고요. 여당이 국회 의석수를 다수당으로 확보하면은 그때 가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뭐요? 취득세 중과 완화 3주택 이상부터 8.4, 4주택 이상부터 12.4인데 이거를 반통 낸다고요. 4.2랑 각각 6.2로요. 이렇게 낮추고 싶은데 그걸 먼저 낮추고 나서 그래도 시장 상태가 메롱이다 라고 한다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득세 중과를 전면 폐지하겠죠. 그런데 제 생각이래요. 과연 4.2% 주고 4.2% 주고 아파트 살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4.2% 주고 살 거예요? 아니면은 견디면 견딜수록 정부에서는요 취득세 중과 폐지로 갈 건데 취득세 중과 폐지되면 1에서 3% 사겠습니까? 당연히 1에서 3% 될 때까지 사람들은 사지 않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뭐다? 취득세 중과 폐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차피 그 가격에는 안 팔려요. 이건 어제 얘기했었죠. 네. 퇴짜, 집값 폭락의 패닉.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집주인들이 이제 호가를 낮추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쉴새 없이 부동산에 전화 돌리고요. 네. 쉴새 없이 주변인들과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요새 전화를 돌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어느 곳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뭘까요? 제가 강의 때 이야기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금매는 없어요. 금매는 없으나 가격 조율은 됩니다. 이게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사람들은 이 매도인들이 집주인들이 자존심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금매는 안 내는데요. 급하지 않아. 금매는 없어. 하지만 가격은 조율되고 절충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뭐다? 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확실하게 돌아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매수자 우위. 네, 작년 2022년도에 그 하락 사태, 네, 그 시작점과 비슷할 정도로 네,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고 집주인들이 많이 쫄았어요. 네, 오빠야 쫄았지? 네, 쫄았습니다. 지금 쫄아가지고 잔뜩 쫄아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호가를 낮추기 시작하는데 근데 낮추더라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왜? 매수인이 없는데요. 매수인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 자체가 가격대를 낮춰봤자 수요가 작기 때문에 집이 잘 팔리지 않더라. 네,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너무 인색하십니다. 네. 현재 60분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가 네, 적어도 30개 그 다음에 좀 많으면 50개까지 네. 증가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손가락 좀 움직여주세요. 네, 비전님 반갑습니다. 잘사장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오늘은 어디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지역의 그 지역 분석으로 갈 테니까요.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시고 저를 좀 사기 신작을 좀 시켜주세요. 자, 일기신도시 특별법 제초안 완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회 법사위 통과되었다고 해요. 자, 전체 회의를 열고 일기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택지 조성 이후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법에 따라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현재 용적률이 일기신도시 같은 경우, 일산 같은 경우 몇 %예요? 200%가 안 되는 것도 많다 이거예요. 자, 마두역과 주협력이 있어요. 일산에 주협력 쪽과 마두역이 있는데 마두역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200이 안 돼요. 100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3종 일반이잖아요. 500가 올려보세요. 2배를 올려보세요. 360, 400. 그러면 재건축 금방 진행돼요. 네, 금방 진행돼요. 그리고 재건축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8천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부과 구간은 2천에서 5천만 원으로 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으로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 딱 나오죠. 지방은 어차피 지방은 신도시를 만들 땅은 충분하다. 그런데 지방도 마찬가지요. 중심지는 예전에 지어진 해운대 좌동처럼 그런 택지개발지구는 뭘 해준다? 노후신도시로 지정을 해서
용적률 특례를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은 완화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다라는 거겠죠. 결국은 2030년도부터는 3기 신도시가 입주합니다. 그러면 2024년부터는 24부터 2030년도까지 한 5, 6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때까지는 3기 신도시가 입주하지 않는 이상 도심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에 계속 규제 완화를 할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부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선에서 여당이 이겨버린다. 그러면은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완화 분위기로 갈 것이다. 근데 완화 분위기로 가더라도 여러분 취득세 중과가 풀리더라도 비싼 것은 못 올라가요. 비싼 것은 못 올라갑니다. 자, 제이슨 리님께서 국토부 장관 바뀌면 좀 변화가 있을까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토부 장관이 이제 정통 공무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공무원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행정 강요가 들어온다는 건요, 현재 진행 중인 이 정책을 잘 실행을 시켜라. 판 깔아놨고 계획 잘 세워놨으니까 이게 정부 부처 간 잘 협조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바뀌면 부동산에 대한 방향성이 대폭 바뀐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뭘 한다고요? 현재 쌓인 산적한 이런 현안들을 빠르게 헤쳐나갈 확률이 높다. 딱 그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